마감했겠죠. 했습니다. 자. 아이고, 무겁습니다. 자, 요렇게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찍는 게 그나마 이제 조명이 밝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찍고 있고, 어제 채를 다 쳤어요. 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리고, 오늘은 그냥 일상입니다. 오늘도 일상 영상. 왜? 본업이 너무 일이 많습니다. 내일은 이게 뭐 자랑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막 이래 들어옵니다. 주문이 막 이건 뭐 1시 45분까지 배달을 제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수증 내역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야 되거든요. 라이더분은 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 11잔, 그 다음에 김밥 18개, 그 다음에 음료가 또 18잔 있습니다. 이제 금액은 요렇고, 뭐 이게 뭐지? 복증아니죠. 요런 거부터 해서 작업을 다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저거 말고도 또 1시 한 몇 분쯤에 또 빵이 아니다. 12시 정도까지 아무튼 빵도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있고, 장사 잘 된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어제도 어제는 손님 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취미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오늘도 취미 활동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다 정리하고 이제 영상 촬영한다는 점. 자, 그래갖고 여기를 정리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 그렇죠? 정리는 됐고,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새롭게 이제 사은품 만드는 친구들 있죠. 여기까지는 박아놨어요. 이게 근데 선물로 주기 참 좋더라고요. 새롭게 이렇게 나오고, 제가 가게에는 어찌 보면 좀 새로운 손님분들은 좀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시던 분들이 5년 정도 계속 와주시는, 미용실 방문하시는 느낌으로 항상 방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뭡니까? 식상하죠. 계속 이거를 드리면 식상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가지고 잘 됐죠.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금액대, 그러니까 새로운 금액대가 아니고 4만 원 금액대의 새로운 요 가방. 그냥 저는 요거 주말에 들고 다녀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그냥 핸드폰 한 개 넣고 칫솔 한 개 넣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 만나러 갔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실용성 나름 있습니다. 나름 있고, 그래도 이제 처음에 만든 거는 제가 어머니 드렸어요. 어머니는 이제 노란색 한 개 드리고, 주말 직원분은 원래 흰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흰색을 한 개 줬고요. 참 사주를 보면은 저희 어머니 사주 이야기 좋아하죠. 그래갖고 어머니 사주 검색하면 노란색이 추천 컬러라 뜹니다. 그 어머니를 보완하는 색깔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보통 노란색 진짜 좋아하세요. 이제 우리 릴리님, 토요일 출근하신 릴리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흰색 계열도 추천으로 뜨거든요. 그 친구도. 저는 항상 보면 네이비, 청색 이런 게 뜹니다. 그런 게 뜨는데 그냥 또 너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뭐 본인 또 스타일대로 한 번씩 또 그냥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죠. 저는 핑크도 좋아하고요. 다 웬만한 건 그냥 깔맞춤이 잘 돼 있으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래도 뭔가 코디에 맞춰서 옷 입는 게 좀 재미는 있더라고요. 가방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좀 보완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참 좋죠. 자, 뭐 아무튼 이제 잡소리가 길었고, 저는 참고로 흰색을 참고로 2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들고 나갔었습니다. 좋았어요. 따로 이제 영상은 따로 없고, 그냥 아무튼 영상 내용은 따로 없고, 그냥 오늘 그냥 브이로그입니다. 완전 영상 브이로그. 이쁘죠. 요거를 또 제 생각에는 또 신세진 분한테 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한편으로는 뭔 생각도 하냐면,
어저께 했던 이야기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책하루 어제 썰이다 보니까 그 심지가 계속 이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날 부분에 그 깎인 심지가 계속 수염처럼 그 적층이 되면서 이게 칼날이 막혀버리는 상황. 그래도 근데 칼질보단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손목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안 좋은 상황을 빗대가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빗대가지고 뭔가 자기 치면을 계속 거는 겁니다. 그래 보면 조금 뭐 웃길 수도 있는데 삶을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오늘 아무튼 대화 주제는 그겁니다. 항상 그래서 보면은 항상 내보다 안 좋은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열등감에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계속 너무 계산적입니다. 실리적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여기에 또 그러면 연관시켜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사실은 이 미싱은요, 그냥 생활용으로 참 알아두고 있으면 커튼도 할 수 있고, 방석도 할 수 있고, 베개 커버도 할 수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컵받침도 계속 할 수 있고, 엄청 경제적이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몇 년이고 하면은 바지 단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돈에 이렇게 계속 좀 치중된 생각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돈 항상 중요하다 하지만 돈에 계속 치중되면은 참 일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이거 사실은 이게 기술 익히면서 항상 부업 이야기 하죠. 오늘은 제가 다행히도 뭐 앞치마도 한 개 팔고 가방도 한 개 팔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한 개도 못 팔았거든요. 한 주 동안 완전 매출 빵이었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사람 하는 거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근데 물론 그러면서 뭐 재고가 아예 안 나간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원래 본업이 음식이니까 음식 판매하면서 또 한 3만 원 이상, 뭐 2만 원 이상 구매하면은 이런 거 이제 카드 제약 같은 거 한 개씩 이제 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쪽으로는 계속 이제 소비가 되니까 손님분들이 뭐 주문 없을 때 제가 이렇게 쉬면서 저거라도 만들면 시간 보내긴 좋잖아요, 그렇죠? 가게도 꾸미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가게 퀄리티가 올라간다, 그냥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면은 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또 막 이게 안 팔린다고 해서 막 침울해하지 뭐, 이건 뭐 웃자노 재고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그냥 긍정적으로 온 세상에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있다. 나는 이쁨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뭐 그런 또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오늘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이 가게만 나가면 인기가 많다. 다들 이제 나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거진 90%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일을 하거든요. 일도 하면서 그냥 뭐 이 선물도 주고 좀 의미 있는 선물 그냥 주고 싶다. 팔리면 더 좋은 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또 판매도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쭉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이제 앞치마랑 큰 가방만 나갔습니다. 앞치마랑 큰 가방. 좀 뭐 기분 좋죠. 당연히 팔리면 기분 좋은데. 팔리면 기분 좋은데, 문제는 뭐 그냥 취미 생활이라고 좀 보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게임 같은 취미 생활보단 이게 낫잖아요. 이제 그렇게 조금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게임, 제가 집에서 연관도 없는 뭐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막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 혼자서 진짜 뭐 그냥 막고 같은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온라인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 칩시다. 뭐 가게에는 일절 도움 안 되겠다, 그렇죠?
근데 얘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뭐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죠? 와, 뭐 이 정도로만 해도 만족입니다. 그냥 하면서 좀 예술적인 감성도 한 번씩 이제 채우고. 제가 사실은 원래 저도 뭐 가죽 가방을 항상 좀 들고 다녔습니다. 가죽 가방을 항상 이거 장사 전에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도 가죽 가방, 뭐 서류 가방 필요할 때는 또 영업할 때는 서류 가방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막 그냥 뭐 사가지고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냥 뭐 책가방, 뭐 그때는 책가방, 그때도 손에다가 그 어차피 그날 공부할 것만 딱 들고 가면 되니까 책 몇 권 안 되잖아요. 좀 해봤자 한 요 정도밖에, 요 정도 두께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들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갖고 큰 가죽 가방 이상 이제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배우니까 어때요? 청가왕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일단 가볍고 휴대하기 좋고 막 써도 되고, 뭐 물론 이제 격식 있을 때 격식 있는 자리에 들고 가는 가방도 한 개쯤 우리가 있으면은 맞죠. 그런 건 용도에 따른 가방이다. 그런 거는 이미 그 20대 때 쓰던 게 집에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냥 따로, 그러니까 구두를 뭐 아무 때나 뭐 신고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다닐 때는 그냥 마실 나갈 때는 그냥 슬리퍼 신든지 뭐 그런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분으로 이제 이런 가방들을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나름 괜찮다 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에코백을 공짜로 받아서 쓰면 그게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저렴할 수도 있고, 또 그거는 뭐 또 가게 비품도 이제 만든다 그죠? 컵받침 같은 거 진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10개를 딱 5만 원, 6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를 진짜 뭐 동기마다 쓰니까 그것도 한 20만 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분들이 들고 가시거나 돈 안 발생하면 또 마이너스 되겠죠. 또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썼던 걸 계속 쓰니까 이게 계속 좀 물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해져 보입니다. 그런 거에서 조금 또 해방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니까. 또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 집은 올 때마다 이게 팁코스터가 뭐 좀 뭐 그런 거 뭐 보시는 분 볼 겁니다. 그렇죠? 돈 벌면 좋죠. 벌면 좋은데 돈 버는 거는 좀 더 경험을 사실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실용적인 부분은 바로바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뭐 나쁘지 않고, 이걸 미싱을 했기 때문에 또 어째 보면 여러분들과 만날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았어요. 요리를 했으면 저 유튜브 안 했을 것 같아요. 요리만 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찍는 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미싱을 하니까 이게 그냥 개인 유튜브 하는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제 일기장 느낌으로 항상 그냥 하고 있는,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하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라벨을 까먹고 안 달았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한번 말했죠. 그냥 취미생활로 어차피 이것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따로서는 안 따고 일일이 그냥 박아버릴게요. 2,000원 참고로 이게 드릴 분이 있어서 드려보니까 천이 너무 촉감이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작업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또 이런 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또 뭔 생각을 했냐, 스레드 보니까 이게 플리마켓 부스를 이렇게 딱 참가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개도 못 팔았다 뭐 이런 글이 딱 올라왔고, 무엇이 문제일까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악플이 한 100개가 달렸습니다. 악플이 아니고 좀 피드백하는 글. 그러니까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원단을 너가 그렇게 올려버리면 안 쌌다. 근데 그거는요, 업자만 알 수 있는 정보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김밥 장사 한다 할 때 김밥은 다들 싸봤으니까, 근데 이 오고 저리 오고 해서 이제 아무나 와서 진짜 다 조언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 느낌으로 좀 보였거든요. 그냥 뭐 테무랑 비교하고 알리랑 뭐 비교하고 뭐 다이소랑 또 비교해야 된다부터 해서 뭐 맞는 말도 그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저도 좀 심금을 울린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요즘 다이소 제품도 잘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진짜 이쁘던지 아니면 뭡니까 진짜 이쁘던지 아니면 원단을 진짜 처음 보던지. 저도 가방 팔릴 때 보면은 이제 원단 때문에 사가지고 가방 집에 당연히 뭐 여성분들이면 몇 개 다 있잖아요, 그죠? 수십 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참 저희 같은 사람이 참 독자적인 그런 원단을 가지는 거는 엄청난 도박수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걸 인쇄할 수도 없고. 정말로 참 그렇다고. 근데 이제 한 분은 또 금액도 비싸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게 한 7,000원 했거든요. 그분이 이런 게 7,000원. 체크 뭐 꽃 뭐 골고루 섞여가지고 여기 이제 링도 달 수 있게 해서 이제 7,000원. 근데 그분은 뭐 어째 작업했는지 몰라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야매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완전 막 안 겉감 이제 이렇게 막 크게 이래갖고 뭐 합봉하고 그렇게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최저 시급을 내린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판매가가 아무튼 7,000원이라니까 사람들이 좀 머뭇머뭇하는 느낌. 그러니까 7,000원이면 이제 또 메이커 제품 조금만 더 보태면 또 살 수 있는 가격이고요, 그렇죠? 그런 거지. 아무튼 관광지에 가면 기분 좋아서 살 수도 있는 뭐 그런 가격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냥 사면 안 사겠다 좀 이런 글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또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뭐 말은 못 하고 그분이 뭐 마음 드시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제 한 명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댓글들이 다 그런 식의 댓글만 달려서 좀 불쌍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 너무 악플만 달린 거 아니냐, 글쓴이 괜찮냐 이러면서 위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정리는 여기 옆에 해놓은 거 다 지금 이겁니다. 다 이거예요. 그 손가방이요. 다 끝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생강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억 안 나시겠지만 물론 보셨으면 아시겠다가 아니고 아마 보아도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생강이 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괜찮은 두께다 이래서 이제 채를 쳤는데 더 굵은 거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설탕을 부어보니까 쭈그라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쭈그라든 그 설탕 뭐지 생강이 뭐 어머니께서 뭐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밤에도 봤는데 뭐 커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작업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더 좀 크게 썰어야 됩니다. 그럼 크게 썰린다는 말은 아무튼 그 세척을 조금 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채 구멍이 커지니까 물론 그게 이제 모양이 나쁠 수가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 합니다. 그건 이제 상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작업 때문이라면 사실 이제 크게 썰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게 인건비가 나와야 저희도 이제 저렴하게 판매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 논리고 또 소비자 입장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작은 거를 또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미간이 아니고 미완상 이거 너무 대충 썰었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근데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정 안 되면 이제 가게에서 그냥 팔면 되거든요. 원단이 잘 안 가가지고 암수가 계속 틀리게 나옵니다. 고난이도입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라벨 안 다른 것 같아요. 라벨 달아져 있어서. 앞에 건 달았거든요. 안 달았죠. 오늘은 뭐 지금 가방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저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준비가 덜 됐어요. 드디어 좀 제공 잘 되는 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뭐 실밥 따는 거는 천천히 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쌓아만 놓고, 아이고.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노란색은 또 들고 다니니까 마땅히 또 어울림이 없어서 저도 그냥 흰색을 찾게 되더라고요. 흰색 아니면 까만색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냥 들고 다니거든요. 얘는 진짜 너무 잘 박힙니다. 그쵸? 폴리가 들어가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복지관 이런 데서 주문을 하면은 특히 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을 맞춰달라 이제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저는 또 제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다 되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커피가 예를 들어서 뭐 딴 데는 프랜차이즈 이런 데 경찰이 있죠. 따로 그 다음에 뭐 대표님이 배달 그래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잘 없죠. 그래갖고 저는 이제 개인 카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차로 딱 실어가지고 복지관까지 갖다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수증에 이제 내역을 뽑으면 한 개씩 싹 다 나옵니다. 자몽차 4,500원.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 정확하게 품목, 그다음에 사업주, 아무튼 그런 게 나와야 되고요. 사업장 주소 이런 거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영수증에는 이제 그게 나오고 배달 라이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영수증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런 걸로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증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따로 광고는 안 했는데 저희 집 알죠? 그냥 입소문 말고는 광고를 안 했습니다. 간판도 없는 집이니까 광고는 참 안 했는데요. 한번 어쩌다 보니까 이제 복지관 분들이 어떻게 저희 집을 아시게 되고 일반 뭐 주민분들이 또 복지관 취업하셔가지고 이러이런 가게가 있다 이렇게 또 소문 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저희 집은 이제 그렇게 아마 알려진 것 같고요. 그래갖고 아무튼
때서 저는 이제 3,500원입니다. 아메리카노. 그러면 원래 호떡이 나가고 병커피가 500원. 그래서 호떡 500원, 병커피, 샘플 커피가 500원이면 제가 최대 1,000원까지 빼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리까지 안 하시겠다. 그러면 2,000원까지 그냥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뭐 1,900원도 되냐? 뭐 그 정도는 뭐 해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파는 게 우선이니까. 저희 개인 장사하면 그런 게 좋잖아요. 그다음에 요새는 진짜 포스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갖고 핸드폰에서 그런 게 다 이게 조작도 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결제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저는 좀 해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이제 영수증 금액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금액, 그러니까 예산이 100만원 있어요. 그래갖고 쫙쫙쫙 써야 되는데 이제 막 애매하게 뭐 17만 뭐 6,700원이 남았다. 그럼 그 700원도 아까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도 다 맞춰드릴 수 있는 토스트 한 개만, 예를 들어 한 개만 딱 원래 4,000원인데 4,700원 찍는다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3,700원 찍든지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를 딱 요구를 해주시거든요. 재밌죠. 그래갖고 원래 남 부탁 이렇게 들어주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저도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또 우리가 딱 받는 월급이 300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세금 겁나게 떼잖아요. 저도 이제 300 직장 생활한 지가 진짜 오래됐으니까 보자. 350인가 제가 딱 나왔었어요. 그때 첫 달 일하고 그때 문토스트에서 완전 그냥 하루 거짓 하루 18시간 정도씩 일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일하고 휴일에도 출근을 했거든요. 돈을 너무나도 벌고 싶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빚을 썼습니다. 빚이라 해봤자 뭐 그냥 뭐 그런 빚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경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피규어 경매 사이트를 제가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누가 입찰을 하면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뭐 기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뭔가 안 쓰는 뭐 중고나라처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완전 피규어만 전문으로 해서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원래 제가 그런 거 보따리를 했었으니까 나름 지식이 있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혼자 하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비만 계속 나가죠. 사이트도 이제 제가 코딩하는 실력 그 정도는 없으니까 이제 사이트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사이트 구입 비용만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싸죠. 그래가지고 한창 이제 막 뭐라 하지,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책 같은 거 읽어가지고 이제 뭐 빌린 돈으로 뭐 그런 걸로 뭐 사업해라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 정도 돈 있으면 나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막 부모님한테 빌렸습니다. 나이 27에 사업 계획서를 좀 드리고 아들이니까 좋겠죠. 뭐 믿어도 좋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실패가 아니고 성공할 수도 있었죠. 제가 열심히 했으면. 근데 제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 잘못이고 600만 원 정도의 작은 빚이랑 작은 빚입니다. 그렇게 빚이 있었고 이자 쳐서 갚아야 되겠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빚을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저는 생활했습니다. 생활하고 뭐 회사에서 좀 회사밥 먹고 집밥 먹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뭐 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래 돈도 안 씁니다. 그때는 진짜 핸드폰도 그냥 그냥 해지할까 이 생각 들었거든요. 이게 뭐 해봤자 핸드폰보다는 그때는 제가
한참 책을 읽을 때였어요. 이게 경제 서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버스에서도 그냥 책 읽고 그냥 출퇴근하면서 책 읽고 지하철에서 책 읽고 동의선 타면서 책 읽고 핸드폰을 전혀 안 봤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 사람 만나면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람 다 끊었거든요. 그때 저만의 시험 기간인 줄 알았죠. 네, 심지어 그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그냥 가가지고 책 읽고 혼자 읽고 절대 애들 절대 안 갑니다. 뭐 가가지고 뭐 먹자 할 수 있거든요. 맞죠? 안 갑니다. 안 가고 애들끼리 이제 막 이제 오늘 한 코프 할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술 먹다 하잖아요. 못 들은 척하고 저는 그냥 집에 가버리겠네요. 무조건 안 갑니다. 회사 회식도 웬만하면 다 빠지는데 결국은 이제 오래 가지고 한 번은 이제 갔거든요. 끌려갔습니다. 뭐 이제 노래 시키겠죠. 뭐 노래 같은 거 한번 부르고 막 그런 일은 있었고 그걸 첫달에 해갖고 한 360인가 나왔어요. 360 나왔는데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종소세도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구간은 1,500만 원부터 이제 통장에 찍힌 게 넘어가는 순간부터 7%만 떼고 했던 게 15%씩 떼입니다.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0이 남았다. 거기서 15% 하면은 뭐 한 225만 원입니까? 그렇죠. 이제 1,000만 원에서 7% 하면 70만 원. 그러니까 70만 내면 되던 게 225만 원으로 이제 뻥튀기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합소득세 사업자들도 세금 낼 때 그냥 대충 다 했으니까 집밥도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그 직장인들도 그 마의 300구간을 넘어가니까 와 이거 직장생활 안 되겠는데 이 생각당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버시는 분들도 뭐 실수령 하시는 거 보면 7천 못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뭐 500 정도 그러면 제가 500만 원을 벌면은 그죠 실수령 그냥 그러니까 1억 연봉이랑 사업으로 이제 버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이거 전에 이거 이제 가게 한지 한 1년 차쯤 됐을 때도 그 문토 대표님 전화 오셔가지고 아직 가게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 센텀에 네가 좀 매니저 할래 이래 그 연락 오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벌이 안 좋았어요. 뭐 한 달에 이제 뭐 겨우 50만 원 저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외지 활동 안 하고 일일 다 꼬박 다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400 받아봤자 아마 그러면 한 300, 한 30, 40 가져가겠다 그쵸. 물론 자비 이런 것도 나가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하면 실수령 한 300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거기도 이제 주 6일에 매니저니까 얼마나 일도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뭐 스케줄도 관리해, 감정 노동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그쵸.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청소 같은 거 안 되면 제가 이제 자진 잔업하고 뭐 추가 수당 당연히 그런 거 못 받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물론 뭐 가가지고 뭐 외로워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다. 저는 이제 그거는 좀 해탈한 것 같아요. 이게 일하면서 그렇죠. 뭐 그런 거 할 게 있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들과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재밌습니다. 근데 뭐 그냥 요새는 맞다 다 그런 거 다 뭐 필요 없어요.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외롭지가 않아요. 외롭지도 않고 주변에 저는 인포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항상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굳이 이제 그 돈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거기다가 회사에 이제 어제 보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 태어났으면 비전도 남자라면 한 개씩 있겠죠. 저의 비전은 아무튼 저의 가게를 가지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생활비도 뭐 나름 많게는 못 드리지만 지금도 많게는 못 드립니다. 딱 진짜 최저시급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만 원 갖다 준다 그쵸 집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생활비 가져가고 취업을 했으면 이제 뭡니까 이거 그런 거는 못하죠 그쵸.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또 딴 데
일을 했다면 어때요? 뭐 사실은 뭐 200만 원 받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뭐래 보니까 저희끼리 서로 유도리를 쳐주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일하고 일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막 어머니 좋아하시는 물 주러 식은물에 물 주러 가고 막 딴짓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일하면서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이제 손님 없으면 그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 제 마음대로 막 떠드는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유도가 훨씬 높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또 뭐 그 아무튼 그 개방감이랑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자유로움이 회사 생활과는 저는 차원이 틀립니다. 물론 돈이 안 벌려가지고 좀 불경기가 오면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똥줄이 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돈을 모아야 좀 결혼도 하고 뭐 그럴 건데 뭐 돈이 안 모이는 시기면은 좀 불안하죠, 그렇죠? 가정을 가지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뭐 구간은 뭐 다행히 지난 건 같아요. 그래도 보면 그래갖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세금이 항상 가장 많이 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좀 알라다 이야기를 했지. 아무튼 그 누나가 이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엄마한테 했다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이제 비밀로 한 것 같은데 제 영상을 저희 가족들은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합니다. 예. 한 번씩 제가 마당 찍고 이러면 그런 거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관심사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보시거든요. 아 제가 뭔 이야기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어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겠습니다. 모쪼록 세금이 상당히 많이 떼인다 그런 거는 당연히 있고 물론 저도 세금 냅니다. 세금이 뭐 얼마 내지? 건보료랑 다 해가지고 한 20만 정도 냅니다. 그냥 내고요. 한 달에 그 정도 내고 나머지 뭐 있나? 아 모르겠어요. 일단 겉에만 닦게요. 겉에만 따고 안에까지 따려니까 역시 이게 오버로크 작업을 한 거라 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남은 실밥은 예, 그 구매하신 분께서 이제 되신 걸로 구매가 아니고 어차피 좀 사은품이니까 큰 거만 이렇게 좀 닦게요. 아니야 다 딸까요? 다 따는 게 낫겠다. 그래도 마음입니다. 이게 취미생활로 생각하고요.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게임 할 바에 이게 낫다. 자, 그 마음까지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돈으로 생각하면 계속 좀 제가 좀 그렇게 가니까 최대한 그냥 기분 좋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도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이렇게 막 번뇌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건 좀 너무 말이 무겁죠. 그냥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냥 그럴 때마다 이 계속 습관화를 하니까 저도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스님도 아니고요, 그렇죠. 저도 그냥 뭐 불교로 치면 수행자고 그렇죠. 그냥 교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뭐 일반 소시민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은 나아지더라고요. 계속 뭔가 이렇게 막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생각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마음속에서 이게 탁 나아지는 그런 느낌 있죠.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또 기분 좋거든요. 그러면서 또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을 이제 마음속에서 또 이제 상상도 하고 흡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의 그런 얼굴이라든지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죠. 내일은 사은품 김밥도 하니까 좀 이런 것도 별도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행복한 상상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김밥 18개 주문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다른 그 수많은 가게를 뚫고 저희 집을 또 선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원래 18만원치의 사은품은 나가야 되지만 그거에 플러스로 그분에게만 드리는 그런 것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뭐 부담 안 된 선에서 저도 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주는 게 저는 더 즐겁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선배님도 그렇고 저한테 많은 선물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순환입니다. 항상 그렇죠. 그런 생각 계속 또 즐거운 생각 하고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참 스트레스가 참 그래 보면 참 없다 그렇죠. 요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이. 근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근간은 좀 기브 주는 거다. 줘야 된다. 주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다 보면은 서로 받게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 천국에는 서로 숟가락으로 떠먹여 준다 하잖아요. 긴 숟가락 주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별 두서없이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냥 순간순간 뭐 저도 막 작업하는 게 안 나오고 제 얼굴만 나오고 있었네요. 뒤에서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요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요 정도. 아니다, 위에서 찍으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아닌가? 더 위에서 찍어. 신경도 안 쓰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저도 좀 앞으로 이래 앉고요. 자, 그거랑 요건 또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딜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뭐 안 알려주겠죠. 당연히 안 알려줍니다. 원래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런 거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는지, 마이크 세팅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자기가 다 찾아봐야 됩니다. 맞죠? 그냥 뭐 그걸로 뭐 조회수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보통은 그런 정보들은 본인이 이제 헤딩 해가면서 배우는 그런 정보들 있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식만해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헤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일단 사은품으로 어떻게든 뭐 쓰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힐링을 하면서 유튜브도 찍고 차를 보니까 경매장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차가 그러면 경매장 물건이면 안 비싸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매매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안 비싸겠죠. 보니까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최종 낙찰가에서 이제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그런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매를 대행해 준 사람은 뭐 경매 대행 수수료 같은 걸 좀 받겠죠, 그렇죠? 막 20만 원이 3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건을 하루에 뭐 몇 건씩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거를 등록비도 줘야 되고 뭐 그러니까 거기 뭐 그다음에 뭐 성능 점검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이제 중고차 뭐 거래 자체를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부대 비용 다 빼니까 한 1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고차를 그 거래를 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딜러분께서 그 경매사도 같이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경매를 자기가 이제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뭔가 아는 카센터 같은 데 있으면 상품화를 해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또 카센터 하시는 분이 반대로 이게 경매 작업에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진단 평가 같은 거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카센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중고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직접 수리해서 이렇게 또 상사에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이 자동차 기술을 또 어디서 배워왔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뭐 어디서 있겠어요? 당연히 기술 없죠. 그러면 자동차 옛날에 이렇게 이제 만들던 회사 있잖아요. 뭐 현대나 기아 이런 데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카센터를 차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통 그러실 거 아니에요.
뭐제 피셜이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정비 쪽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정비 좋아하시면 정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최초로 이렇게 정비 공장 차리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예 저처럼 예, 그런 거 보고 이제 이거 돈줄이다 싶으면 뭐 그런 거 이제 뭐 렌트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뭐 시간 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경매도 있고 그냥 그런 뭐 대기업 경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경매 같은 거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A, B, C, D, E, F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A면 완전 무사고 차량, 뭐 A면 그냥 B면은 단순 수리, 뭐 그러니까 단순 사고, 뭐 그런 거, 무사고 이런 거 있죠. 외판만 살짝 있는 교환된 거.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법원 경매는 아예 그런 거 없이 완전 그냥 야생 같은 차들만 이제 나오고요. 그런 거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차만 나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뭐 이게 제 말이 안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기업 경매는 아무튼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등급이 매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어느 정도 진입하기도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좋은 맵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또 법원 경매 쪽으로 가서 또 차를 더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한 달에 뭐그 마진을 붙여가지고 뭐 한 차 한 대당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뭐 두 대, 세 대 정도 팔았으면은 어때요? 그러면 먹고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 제가 이래 딱 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안 나가는 차들은 또 수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판로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알아본 어제 이제 총평입니다. 그래갖고 항상 뭐 물건 살 때 아무튼 저는 좀 장사꾼이고 항상 물건 싸게 사는 거뭐 그런 거 좀 관심 있어요. 그냥 뭐 쿠폰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공정을 한 개 뛰어넘어 가지고 사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가 그거거든요. 직거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가장 비싸게 사는 게 사실 딜러한테 사는 거고 경매장에서 사는 게 그나마 좀 저렴한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경매하신 분들은 다들 또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 경매 수수료 20, 30으로 먹고 살기에는 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차량 상품화 같은 거 작업도 이제 같이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경매에서 바로 나오면 차가 이제 상품화가 안 됐으면 차가 더러울 거 아니에요. 실내 클리닝 20만 원, 물론 이제 밖에보다 싸게 이제 좀 공장 가격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차 한 개당 뭐 부대 비용 한 30 나올 거, 뭐 썬팅에 뭐 다 하면 한 100만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도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 경매를 그렇게 하시면 이제 자동차 딜러 같은 경우에는 그 600만 원치 예를 들어서 벌려면은 그럼 차 2천만 원짜리 차를 예를 들어서 세대 사야 된다 치면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종잣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경매 대행은 어때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그냥 선납금만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 정도 받았다 칩시다. 받아가지고 입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돈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입찰이 안 되면은 딱 아무튼 이제 그 보상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낙찰해놓고 돈 안 내면 아무튼 벌금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보증금에서 빼는 식으로 그렇게 남의 돈으로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수수료 그렇게 딱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경매장에는 아무나 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증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자격증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뭐라 해야 되지? 대신에 그 손님분들이 뭐 연락하시면 그 차 같은 거 이제 상태 뭐 같은 거 봐주고, 그냥 이제 낙찰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손님 출품된 차량이 월요일에 막 800대, 화요일에 800대 뭐 이렇게 막 있습니다. 뭐 현대에서 월요일에는 800대, 롯데에서 뭐 화요일에는 뭐 1000대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게 뜰 건데, 그 매물을 이렇게 밴드 같은 데 있잖아요. 밴드 같은 데 보통 올리더라고요. 제가 쭉 봤는데 밴드에 그러면 엑셀 리스트를 쫙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밴드 가입을 하면은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이랑 가격을 비교를 하고, 아까 제가 외판 같은 거 수리된 거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뭐 등급 표기한 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충 보고, 아, 저 이거 입찰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지, 대행해 주신 분이 차를 보러 가서, 아, 실제로 가보니까 차가 상태가 이렇더라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비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자동차 보통 전문가들이 하니까, 아무튼 경매에 대행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작업을 합니다. 800대를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봐달라고 한 요청이 오면은 이제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본다. 근데 본인이 또 그런 정비 사업까지 하고 있으면 정비 수익료까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가 더러우니까 보통은 또 이제 그런데 밖에서 싸제로 안 하려고 거기서 바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뭐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실내 클리닝한 것도 그 시트 같은 거 다 이게 탈거를 해가지고 이게 약 쫙 다 뿌리고 있죠. 그냥 그런 거 좀 영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나 이제 클리닝 잘한다 그런 것까지 다 광고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남의 산업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재미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거 없잖아요. 계속 그거 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제가 사고 싶은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이제 거기에서 저도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으니까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거 뭐지? 하면서 클릭을 해봐요. 이게 있네. 재밌죠. 그래갖고 저는 아마 그래갖고 다음에 사면은 경매로 살 것 같아요. 경매로 사고 그냥 키로수 많고 그다음에 단순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이 가장 저렴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 채널은 전부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는 아마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 것 같고, 요런 것도 원단도 사실은 좀 보면 글쎄요, 원단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나갈 때는 확 나가고 안 나갈 때는 아예 안 나가서 뭐 생각이 안 들 때는 좀 뭐 스탑하면 됩니다. 뭐 좀 되죠. 다음에 또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은근히 오래 걸리죠. 실밥까지 다 따고 이거 내일 아침에 할까 했는데 요런 것만 작업하는데 벌써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내일은 바빠 죽겠는데 이제 이런 거 할 시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시승한 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예전에 캐스퍼의 통풍 시트를 사용하고 나서 이거 통풍 시트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런 또 전기차 아예 급이 다른 차에서 통풍 시트는 저 그냥 바람 위에 타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하자면 숭숭숭숭 이래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이야 그냥 등 뒤에서도 에어컨이 한 딱 그런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그냥 살짝 시원한 시트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시트 앉아 있다가 그냥 밑에서 완전 바람이 휘휘휘 올라오는 시트 앉으니까 이거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 친구들도 타고 있다가 야, 니 무조건 통풍 시트 사라 이런 거예요. 무조건 니 추가해라 이러면서 진짜 3명 다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그랬거든요. 이거는 사야 된다. 그날 별로 안 더웠거든요. 안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실사용 만족감이 컸다는 거. 이야, 신세계입니다. 그래갖고 역시 이제 타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HUD 저 앞에 이제 막 유리창에 뭐 숫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속도 보여주고 그거는 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막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는데 저한테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느껴야 됩니다. 괜히 제가 자동차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겪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아, 누구는 이게 다 좋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행을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재미도 있고, 물론 또 중고로 팔 때는 그런 옵션이 있으면 먹어주니까 또 그거에 되면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제 저 어릴 때는 이제 대세에 따라서 이제 항상 했는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여기 이제 숫자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속도 봐야 되고, 그 위에 뜨는 숫자도 이제 계속 이제 눈에 이게 일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내비도 봐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요, 내비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운전 살짝 이래 하면 더 좋은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HUD 이거를 보다가 결국은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시선이. 그러니까 내비는 필요합니다. 내비는 필요하고, 뭐 지도 찍어야 되잖아요. 내비는 필요하고, 차라리 계기판은 나아요. 계기판이 사실 더 많은 또 정보를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그건 괜찮은데, 요즘 또 이제 뭐 플렉스라 해서 아, 말이 또 어렵다. 좀 심술이 돼가지고 이제 계기판이 사라지고, 이제 또 그 창문 바로 밑에 이제 또 이제 정보 보여주는 게 또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까지 되면 또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계기판에서는 HUD 이거는 그 돈 5, 60 주고 추가할 바에는 통풍 시트는 추가해야 됩니다. 통풍 시트는 추가해야 되고, 아무튼 그 좋은 차의 통풍 시트는, 야, 그건 진짜 구름 위에 떠 있는 거라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차가 저는 맨날 장거리 운행하면 피곤했거든요. 근데 EV4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로 제끼면 의자가 그냥 침대처럼, 안마의자 뭐 버금갑니다. 그죠? 뒤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냥 힐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다른 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포트 그런 거는 옵션 같은 거 넣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사실 좀 경험하러 간 거였는데 더 좋았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전기차에서 엄청 조용하다는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내연기관보다는 좀 조용한 건 맞지만, 그 뭐라 합니까, 차 자체가 그냥 모터 돌아가고 그런 소리는 조금씩 나거든요. 그래도 근데 좀 그런 건 좋았어요. 시동 끈 채로 이렇게 에어컨 틀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또 있거든요. 친구들이랑도. 그러니까 엔진 키면 이제 그 연료비가 계속 나가니까 그게 돈 아깝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좋고 해서 전기차는 타면 탈수록 이제 만족감은 굉장히 이제 높았고, 집에 충전구가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사가지고 그냥 공중 주차장 돼버리고 그냥 할 것 같거든요. 그래봤자 한 경유 차값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저는 리스크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좋았다. 근데 EV4보다는 좀 더 큰 차인 아이오닉 5를, 그쵸, 그냥 가족들을 위한 차, 큰 차를 사고, 왜 카시트도 빙빙 돌릴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차, 그 다음에 트렁크에도 짐 실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렇게 딱 되죠. 그거를 좀 아이오닉이 좀 뭔가 이게 경매로도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오닉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경매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매를 보니까 너무 싼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중반대로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잘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원래 XM3 하이브리드 그거 살랬잖아요. 한 1,800, 1,900 정도 살랬는데, 그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옵션에 더 큰 차량, 더 유지비도 적은 차량은, 그쵸,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몇 달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또 내년 되면은 차 값이 또 내려가겠죠. 당연히 내려갑니다. 전기차는 단가가 있으니까 3, 400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더 싸게 사겠죠. 완전 1,000만 원 초반에도 잘하면 사지 않을까. 운 좋으면요. 조금 돈 더 보태면은 조금 더 좋은 그런 거 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때 가서 문제입니다. 올해는 일단 한번 참아보고요. 참는 것만으로도 한 3, 400 올라가는 거니까 게이드가 아닙니까? 그쵸? 좀 천천히 하고, 차는 그냥 나중에 연애할 때 되든지 그때 돼서 사도 되고요. 그쵸? 천천히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또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나 이제 와이프 될 분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쪽으로 찾아보고 있다. 넌 괜찮니? 다 물어보고 물어봐야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과적으로 살면 그래도 공동체인데, 그래도 이렇게 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은 이거를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한테도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제가 또 구매하고 이래 되면 또 주변 친구들이 너 차 어떻게 샀어? 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샀어.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니까 엔카는 바로 구매해서 그냥 결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제 매물 보고 입찰하고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돼요. 예,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걸리는데 그래도 2, 300 많으면 뭐 200, 30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도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차량은 그동안의 감가가 더 될 겁니다. 몇 달 동안. 막 급하지만 않으시다면.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저는 원래 또 재미를 느낀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경매를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야후 옥션 같은 데서 경매 같은 걸로 해서 뭐 사가지고 국내에서 팔고 이런 거를 원래 습관화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걸로 용돈벌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좋아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도 이거 나도 뭐 진짜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도 이거 뭐 차만 볼 줄 알면은 딜러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있잖아요. 저 이제 마진이 이 정도 남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세상이 이런 정보를 공짜로 안 알려줍니다. 계속 이제 알아보고, 저도 이제 관심사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관심사니까. 관심사가 아니면 사실 거기까지 가는 거는 누가 떠먹여줘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스님께서 좋은 법문이 있어, 너 알려줄게, 너 요거만 알면은 뭐 해탈할 수 있고 이제 절대로 살면서 그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그런 거 다 삶의 진리를 알려주겠다 하는데, 뭐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냥 잔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면은 그거는 공부가 되고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요 며칠 계속 겪고 있고, 요번 주는 친구들이랑 잠깐 뭐 밥 좀 먹으러 또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는 드디어 아이오닉 5 시승을 합니다. 원래는 요번 주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더라고요. 다음 주였습니다. 그래갖고 다음 주에는 그 꿈에 그리던 차량을 한번 시승해보고, 또 연식이 뭐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뉴 아이오닉이 있고 그냥 아이오닉 5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갖고 뭐 승차감도 좋아지고 뭐 더 실내가 이쁘게 바뀌고, 그냥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차들은 아까 제가 1500도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구매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차는 기본 중고차도 4,300을 줘야 돼요. 차값이 3배입니다. 3배. 물론 그러니까 취등록세도 내야 되잖아요. 얘는 이제 1,500만 원짜리 전기차는 뭐 140만 원짜리 140만 원까지 감면이었나요? 그러니까 취등록세도 없는데 걔는 이제 취등록세도 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돈 3배인데 성능이 3배 좋아진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조금의 뭔가 좀 인테리어 조금 근데 그러니까 커피 머신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그냥 원래 세핑 1,000만 원짜리 머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처음에 개발할 때 몇 년이나 쓸 수 있게 그렇게 기획하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1, 2년 쓰고 버리는 기계를 1,000만 원 주고 삽니까? 그래갖고 막 AS도 되고 막 5년, 10년이고 쓸 수 있고 그렇게 커피 기계 만들었겠죠. 근데 드론기만 해도 그래요. 저희 가게에서 쓰는 드론기만 해도 가정에서 쓰면 10년은 기본이거든요. 물론 저처럼 업소용으로 쓰면 2, 3년마다 바꿔야 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제 멀쩡한 차인데 당연히 이제 팔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가방이 멀쩡한데 계속 새 가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그래갖고 상품성 개선해가지고 뭐 마진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거를 넣고, 뭐 대신 좀 외관 좀 더 이쁘게 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옵션 조금 더 넣어주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감가가 덜 됐습니다.
덜 됐고 신차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그, 아무튼 그 최근 연식을 또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뭐 최근 연식 좋아합니다. 누가 싫어요? 이쁜 거 다 좋아하지. 근데 금액이 여러분 3배 차이입니다. 3배 차이면은 뭐좀 문제가 있겠죠. 물론 이게 3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 키로수가 뭐 10만이 넘었고 당연합니다. 뭐 사용감이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저는 좀 클리닝은 하고 뭐 가죽 복원해야 될 일 있으면 복원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저는 탈 생각입니다. 그게 싸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모으고 이게 저의 드림카는 아닙니다. 그렇죠? 드림카는 지금 생각에도 없어요. 그냥 저도 이거 그냥 어, 결혼을 하고 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손님과의 저는 관계를 조금 더 좀 이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저도 이제 가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사람 없이 못 삽니다. 그래갖고 가족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다 줄여서, 그러니까 1,500만 원에 다른 데 한 차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좀 그나마 연식도 챙기고 디지털 장비도 다 들어가 있고 휠베이스가 3m니까 진짜 이게 손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냥 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주먹 들어간다 하잖아요. 레그룸 사이즈가 뭐 손 뭐 2개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이 손이 이게 2뼘씩 들어가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뒷좌석도 이렇게 이제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서 안마의자처럼 할 수 있어요. 의전용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행복하게 탈 수 있는 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좀 개방감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위에 이제 저는 썬루프는 원래 안 좋아해요. 저는 뭐 운전석에 있는 썬루프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비전 루프라고 저는 처음 봤어요. 보면 이거는 열리진 않는 그거 이제 외부랑 열리진 않는데 이렇게 그냥 뚜껑만 딱 열려서 그냥 위에 창문만 한 개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개방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타는 사람들이 나무 같은 거 밑에 지나갈 때 되게 좀 기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매물까지 있으면 또 괜찮겠죠. 저는 운송수단으로서만 차를 잘 생각을 하면 잘 이런 차 안 삽니다. 맞죠? 그냥 모닝 타고 다니고 그러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인연도 생각하고요, 관계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혹여나 제가 아이오닉 타고 길거리에서 이제 V12 끼워놓고 미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캠핑 가서 미싱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전기차를 사서 그런 것도 꿈꿨습니다. 혼자서 그냥 테이블 펼쳐서 거기서 그냥 노점하는 것도 꿈꿨거든요. 노점 만나는 게 웃긴데, 아무튼 이제 방박 전국 돌아다니면서 전기차를 타고 거기서 전원을 끌어다가 밖에서 미싱을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냥 야외에서 그냥 사무실처럼 작업하는 그런 광경도 옛날에 꿈을 꿨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날씨 좋으면 지금 해도 되겠다. 그쵸? 아마 전기차 사면은 그러니까 장사 안 하더라도 그냥 공원 같은 데서 그냥 딱 차 세워놓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쵸? 공원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캠핑장에서 뭐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런 거 좀 저는 좀 남들이 봐도 돼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그냥 미싱하는 것도 그냥 재밌겠다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장사하면 할수록 이제 남의 생각 안 듣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괴짜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냥 일반 그냥 모닝 타면 그런 거 못 합니다. 그리고 뭐 더 저렴한 전기차들이 있어요. 뭐 레이라든지 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주행거리도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소울 이런 것도 너무 또 옛날 연식이고, 그러니까 저도 좀 탔을 때 기분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 들어갔는데 그래도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좀 깔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넓은 평수가 아니더라도. 근데 요즘 또 학교 가면은 애들이 너 이제 몇 평 살아? 이렇게 또 물어본다면서요. 그래갖고 이제 30, 25평 사는데 이러면은 뭐 그런 걸로도 막 놀린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아무튼 저는 틀립니다. 저는 그냥 아무튼 근데 그냥 이제
봤을 때 그냥 좀 깔끔하고 그래도 너무 올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게 이제 다 비용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제일 합리적인 게 아이오닉 5였다. 당연히 또 이제 신형으로 가면 더 이쁜데 3배 차이 납니다. 차값이.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3배라 했지만 사실 요즘은 거의 뭐 2배라 봐야 돼요. 요새는 중고형을 사면 2000 사실 초반에 삽니다. 초반에 사는 거를 초반에서 중반.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했을 때 이제 제 말은 이제 그 말씀 드린 거고, 자, 그것도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한 내년쯤 되면 그 정도 될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하고 대충 다 됐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이제 저는 이제 또 남자니까 뭐 트렁크 같은 거 막 여는데 그 와이프는 또 힘들 수 있거든요. 맞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전동 트렁크 다 있어요. 다 있고 통풍 다 있어요. 있을 만한 건 다 있어요. 뒷자리 통풍 빼고 다 있습니다. 스피커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만족하고요. 그래도 옛날 차들보단 좋겠죠. 저희 지금 타고 다니는 차들보단 좋겠죠. 그럼 저도 원래 음향은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어폰을 고등학교 때 맨날 끼고 음악을 듣고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귀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거 더 이상 귀가 뭔가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어폰 안 쓰고 항상 그냥 스피커로 듣거든요. 근데 음질 좋은 거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끝이 없습니다. 음직을 또 추구한다면 우리가 또 끝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제 내려놓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아까 비전 루프라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한테 도움 주고 그 사람도 나한테 도움 주고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저도 원치 않았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안 원하는데도 가지고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감안을 하면은 근데 사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좋아서 했는데 다행히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엮이니까 그건 또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기낭인 차량 계획은 좀 말씀드려봤고, 또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지식이 쌓이다 보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맞죠? 이렇게 사람은 모릅니다. 또 이래 있다가 또 다른 차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차는 그냥 항상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보고 이거를 사야지 계획은 해놓습니다. 계획은 이제 계속 합니다. 하고 또 이제 다른 게 생기면 또 다른 대안도 보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고 진짜 아이오닉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요번 주 시승 일자를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구형하는 아이오닉을 타고 싶으니까 요번 주 일단 대여를 해볼까 했는데 5만 원입니다. 5만 원, 6만 원인가? 이게 또 그 돈도 비싼 거예요. 이게 애들이 밥은 한번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5만 원 아낄 때 또 기분 좋거든요. 그 5만 원 해봤자 그냥 애들이랑 밥 먹고 그냥 친구 한번 니도 한번 운전해봐라 이러고 끝나겠죠. 그쵸? 써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타려고 합니다. 그냥 경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좋은 차겠죠. 그런 생각하고 너무 아니란 생각일까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거는 일단 있어보고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고 벌써 이제 11시 1시간 13분입니다. 시간을 한번 볼까요? 11시 30분. 저 들어가야 될 시간이고 잠을 잘 안해. 또 아침부터 김밥 완성하고 빵도 다 하고 하겠죠.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진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촬영하면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유튜브 안 했으면 저는 뭘 했을까요? 밤에 진짜.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이게 억지로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지, 촬영을 안 했으면은 사실 이 정도 작업량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내용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제가 또 운동을 가요. 운동을 가고 근데 낮에는 또 촬영하기 좀 빡신 환경입니다. 운동한 걸 또 찍을까 했는데 제가 운동하는 게 재밌을까요? 재밌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뭐 배달 갔다 와서 짤막하게 한 10분, 15분 정도만 찍어도 되고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고 뭐 생각하다 보면 더 콘텐츠가 나오겠죠. 그냥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일상을 찍어도 되고 뭐 그래 그쵸. 자동차 이야기는 제가 할까 안 할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시청자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일단 해보고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인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나를 안 달린 줄 알았는데 달렸네. 혹시라도 뭐지 저희 가게 제가 아시는 분들 또 놀러 오시면은 요거 받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그냥 안 들고 가신다 해도 제가 그냥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대신에 뭐 넣어드릴 테니까 뭐 대충 이제 있는 거 보고 컬러는 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으면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컬러는 마음에 안 드세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원가 뭐 얼마 안 하죠. 뭐 600원 1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 노는 시간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시급 나오면서 뭐 이거는 뭐 10분 만에 만들었으니까 3,000원 받고 그 이야기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원가만 딱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면 또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도로에 돋게 하는 느낌으로 항상 그냥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알아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거 뭐 소매에 넣어드리더라도 그냥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와준 게 고맙기 때문에 저도 이제 특별 대우는 해드려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 손님은 귀하거든요. 몇 분 없어요. 오신 분들이 다섯 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받는 거에 대한 부담 잘 안 하셔도 됩니다. 원가 들었죠? 600원요. 저희 정성을 그냥 받아가십시오. 정성이라 하긴 좀 그렇고 좋아요. 조금 짤막하게 홍보하자면 진짜 핸드폰 그냥 한 개 넣고 그냥 이렇게 그냥 손목 걸고요. 과자 같은 거 한 개 넣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고 가방 안에 그냥 꾸겨가지고 손목이 좀 작다 그렇죠. 근데 원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육병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좀 구겨도 괜찮아요. 금방 그냥 펴집니다. 이렇게 만지면 펴지거든요. 좀 구김도 좀 강한 그런 가방을 찍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고 내일 봅시다.